안녕하세요.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롤스의 정의 원칙 제2원칙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살펴보았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결국 사회적 오인의 여건에서 비롯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정의 원칙 제2원칙 중에서 두 번째인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통해서 열악한 사회적 우위의 여건에서 비롯하는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열악한 선천적 우연의 여건에서 비롯하는 불평등 문제까지 보완할 수는 없지 않을까? 자,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결국은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그 열악한 사회적 우연의 여건을 보완하여 자신의 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한 측면에서 비롯하는 불평등을 보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한 측면에서 비롯하는 불평등 문제까지 보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지닌 한계라고 볼 수 있어. 민경이는 사회적 우연의 여건뿐만 아니라 선천적 우연의 여건까지 열악하지. 즉 고아로서 부모님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고 매우 낮은 지능과 병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지. 자, 그런데 민경이는 의대에 진학하여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해. 아울러 자, 아울러 자신처럼 병약한 사람을 의학의 힘으로 도와주려는 전망을 품고 있어. 자, 물론 민경이는 의식주와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민경이라는 친구를 예로 들자면 이 친구는 사회적 우연의 여건도 열악하고 선천적 우연의 여건도 매우 열악합니다. 즉 부모님의 사회적 지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을 넘어서 부모님 자체가 계시지 않고 부모님의 경제적 지위가 낮은 것을 넘어서 그런 경제적 지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이 친구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즉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하지만 이 열악한 사회적 우연의 여건은 우리 앞서 살펴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통해서 보완될 수가 있어요. 즉 민경이에게 의식주 그리고 학비와 관련한 비용, 병비를 국가에서 사회에서 지원해 준다면 이 친구는 부모님의 열악한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장애물로 작동하지 않고 그러한 열악한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라고 하는 장애물 없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잘 작동하는 방식이고, 하지만 아무리 이 사회적 우연의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면 아무리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원을 하고 자기 스스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회적 지위와 직책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낮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리고 아무리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실현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만으로는 선천적 우연의 여건에서 비롯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 즉 선천적으로 낮은 지적 능력으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지위, 예를 들면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전망, 지위를 실현할 수 없는 이러한 뿌리 깊은 불평등까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통해서 보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사회적 우연의 여건에서 비롯하는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계속 즉 열악한 사회적 우연의 여건으로 인한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있지. 하지만 열악한 선천적 우연의 여건으로 인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전망을 실현하기는 매우 힘들 수 있어. 하고자 하는 열의는 가득하나 낮은 지능으로 인해, 즉 열악한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죠. 낮은 지능으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학업을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의대에 진학할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이뤄낼 수 없지. 아울러 건강이 좋지 못해 30분 이상 앉아서 책을 볼 수도 없어. 결국 이 친구는 의사라는 전망을 실현하지 못하여 사회적 지위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지. 즉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통해서 열악한 사회적 우연의 여건을 보완해준다 할지라도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즉 낮은 지적 능력과 병약한 신체로 인해서 특정한 사회적 지위에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한다면 이 친구는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지위, 즉 의사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한 직위나 직책을 차지하지 못해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열악한 선천적 우연의 여건, 즉 낮은 지적 능력과 병약한 신체로 의사가 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이 친구의 잘못은 아니죠. 우연히 유전적으로 그러한 낮은 지적 능력과 병약한 신체를 받은 거예요. 이 친구의 책임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우연히 주어진 열악한 선천적 우연의 여건으로 인해서 불평등에 직면한다면 이것은 롤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의롭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측면까지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장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이는 마치 100m 달리기 경주에서 출발선을 동일하게 조정해준다 할지라도 선천적으로 병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기에 우사인 볼트와 같은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아. 아무리 충분한 사회적 지원과 자신의 노력이 더해진다 할지라도 병약한 신체, 낮은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결코 우사인 볼트를 이길 수 없지. 자,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가 결승선이고 피니시 라인이고 여기가 자, 스타트 라인입니다. A라는 친구는 스타트 라인이 여기고, 그런데 B라는 친구는 스타트 라인이 여기라고 합시다. 왜 스타트 라인이 A라는 친구는 앞서 있고 B라는 친구는 뒤쳐져 있느냐? A라는 친구는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탁월한 거예요. 우월한 거예요. 즉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이죠. 그런데 B라는 친구는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매우 열악한 거예요. 즉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가 매우 열악한 상태,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통해서, 즉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 친구가 가진 열악한 사회적 우연의 여건을 보완해주면 이 친구도 A와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덕분에. 즉 이렇게 출발선을 동일하게 조정해준다 할지라도 이 친구는 우사인 볼트고 이 친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타고난 선천적 우연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열악한 선천적 우연의 여건을 가진 사람은 우월한 선천적 우연의 여건을 가진 사람을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해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사회적 우연의 여건뿐만 아니라 선천적 우연의 여건까지 열악할 경우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이 열악한 선천적 우연의 여건에서 비롯하는 불평등을 보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만으로는. 그러면 이러한 공정하지 못함, 정의롭지 못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친구가 열악한 선천적 우연의 여건, 즉 낮은 지능과 병약한 신체로 인해서 뿌리 깊은 불평등에 직면하는 정의롭지 못한 부정의한 사태를 보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만으로는 선천적 우연의 여건에서 비롯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 문제를 보완할 수 없는 셈이지. 자, 계속해서 열악한 우연의 여건으로 인해 불평등에 직면하는 상황은 정의롭지 못해. 민경이는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열악한 사회적 우연의 여건뿐만 아니라 열악한 선천적 우연의 여건에 직면하고 있지. 우연성에서 비롯하는 조건으로 인해 불평등에 직면하여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는 상황은 공정하지 못해. 그런데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사회적 우연의 여건으로 인한 뿌리 깊은 불평등 문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즉 열악한 선천적 우연의 여건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까지 보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결국 선천적 우연의 여건으로 인한 뿌리 깊은 불평등 문제를 보완하는 그 장치가 필요해. 어떻게 그 장치가 무엇인가? 자, 계속해서 봅시다. 물론이야 민수가 뿌리 깊은 불평등에 직면하게 된 일련의 과정은 공정성에 어긋나지. 그렇다면 열악한 선천적 우연의 여건으로 인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원리, 원칙이 뭐냐? 이렇게 제가 물었더니 이 롤스께서 제2원칙 중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즉 차등의 원칙을 통해 선천적 우연의 여건에서 비롯하는 불평등 문제를 보완할 수 있어. 민경이는 고아로서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약한 신체와 낮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 즉 고아로서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고 그뿐만 아니라 병약한 신체와 낮은 지적 능력, 즉 선천적 우연의 여건까지 열악한 계층에 있지. 이러한 사람을 최소 수혜자라고 할 수 있어. The least advantaged라고 해서 최소 수혜자라고 할 수 있지. 결국 최소 수혜자라고 하는 건 사회적 우연의 여건뿐만 아니라 선천적 우연의 여건까지 열악한 이러한 계층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최소 수혜자다. The least advantaged라고 할 수가 있는 셈이죠. 자, 결국 최소 수혜자는 불운하게도 운이 없게도 가장 적은 혜택을 받은 셈이지. 자, 그런데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운 좋게도 탁월한 지적 능력이나 우월한 신체적 조건 때문에 혜택을 자, 다시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운 좋게도 탁월한 지적 능력이나 우월한 신체적 조건 덕분에 어떠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의 경제적 혜택은 반드시 최소 수혜자의 삶을 개선할 때만 그 사람이 즉 탁월한 지적 능력과 우월한 신체적 조건 덕분에 누리는 그 혜택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차등의 원칙을 정리하자면 결국 차등의 원칙은 너무나 운이 좋게도 우월한 선천적 우연의 여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은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 워낙 우월하기 때문에 즉
예를 들면 지능도 매우 높고 외모도 매우 잘생겼고 신체적 건강도 매우 우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선천적 우연의 여건 덕분에 이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여 높은 사회적 지위와 엄청난 경제적 부를 누리는 혜택을 받겠죠. 그런데 이 혜택은 이러한 사람이 누리는 혜택은 반드시 그들의 혜택이 최소 수혜자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혜택이 분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만 그래서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 우월한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 반드시 최소 수혜자의 삶을 개선할 때에만 그들이 누리는 그 엄청난 혜택이 정당화될 수 있다.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차등의 원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 우월한 사람이 가진 능력은 자신의 의도적 노력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야. 즉 우연히 자연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부모님의 우월한 유전자를 우연히 잘 물려받은 덕분이지. 그렇다면 자연적 혜택으로 인한 탁월한 재능은 개인의 독점적 소유물이 아닌 공동자산으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자연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 최소 수혜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따라서 차등의 원칙은 열악한 선천적 우연의 여건에서 비롯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지. 결국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우월한 선천적 우연의 여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자연적인 혜택으로서 그 재능은 개인만의 독점적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러한 우월한 선천적 우연의 여건을 가지고 태어난 것, 즉 잘생긴 외모, 높은 지능, 매우 건강한 신체, 건강 이런 것들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거나 노력한 게 아니라 우연히 부모님께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자신이 노력해서 일군 독점적인 소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혜택을 받은 사람, 자연적 혜택을 받은 사람, 즉 우월한 선천적 우연의 여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능력은 개인의 독점적 자산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 자산이라고 볼 수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common asset, 즉 공동의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자산은 반드시 최소 수혜자의 삶, 즉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고 뿐만 아니라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 매우 열악한 사람의 그 비참한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차등의 원칙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차등 원칙 덕분에 최소 수혜자라고 할지라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차등의 원칙은 열악한 선천적 우연의 여건에서 비롯하는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드는데요. 봅시다. 김연아 선수는 우월한 신체적 조건을 바탕으로 탁월한 피겨스케이팅을 수행할 수 있지. 그 결과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어. 류현진 선수 역시 우월한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탁월한 투수로서 활약하고 있고 그 결과 엄청난 부를 벌어들이고 있지. 그런데 롤스 당신의 관점에 따르면 김연아 선수나 류현진 선수의 탁월한 재능은 우연히 주어진 여건이라고 볼 수 있어. 결국 그들의 우월한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라는 복권에 당첨된 셈이지. 그렇다면 그들의 재능은 오롯이 그들 자신만의 소유로 볼 수 없어. 즉 공동의 자산이야. 따라서 이들이 누리는 혜택은 최소 수혜자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 자, 그래서 제가 예로 든 것이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 매우 탁월한, 그래서 마치
복권에 당첨된 자연적 복권에 당첨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우리 김연아 선수나 류현진 선수 대단한 선수들이죠. 자, 이분들은 이러한 이 우월한 선천적 우연의 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이들이 누리는 혜택은 반드시 최소수의자의 삶, 즉 사회적 우연의 여건뿐만 아니라 선천적 우연의 여건까지 열악한,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그래서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이러한 최소수의자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들이 누리는 혜택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김연아 선수 같은 분은 상당한 기부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부 활동은 결국은 차등의 원칙과 잘 부합한다, 우리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능력도 탁월하지만 인성도 아주 탁월한 운동선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자, 이어서 자, 그렇지, 지금까지 다룬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온전히 잘 작동할 때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어. 자, 여기까지 잠시 정리하자면, 이 롤스라는 분은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합니다. 즉 우리가 사회적으로 누구나 동일하게 평등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동일하게 평등해야 된다. 마치 공산주의처럼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 절대적 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공산주의의 이상을 이 롤스가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즉 얼마든지 인간에게는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즉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불평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이죠. 이러한 불평등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허용한다. 그리고 허용한다. 단 허용하지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온전히 작동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만 이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롤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통해서 사회적 우연의 여건에서 비롯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과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선천적 우연의 여건에서 비롯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이 보완될 수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높은 지위와 많은 경제적 부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와 낮은 경제적 부를 누리는 그런 불평등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사회적 우연의 여건으로 인한 불평등과 선천적 부연의 여건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얼마든지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 제2원칙이 말하고자 하는 바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능력에 따른 업적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한다면 뭔가를 성취하려는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없지. 그러면 모두가 잘 사는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모두가 빈곤한 삶에 직면하는 하향평준화에 직면하지. 하지만 업적에 따른 분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온전히 작동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어. 결국 우연성에서 비롯한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할 때 우리는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받아들일 수 있지, 정당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우리 롤스라는 분은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차이로 인해서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런 능력으로부터 사람마다 이룬 업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 업적에 대해서 그런 차등적인 업적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인정을 한다.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에게나 누구에게나 절대적 평등을 강조하면 그래서 사유재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탁월한 업적, 조금 더 많은 업적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사회적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능력에 따른 업적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많은 업적을 낸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분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분배하는 그러한 불평등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한 불평등을 허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성취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강화하게 되는 셈이죠. 단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으로 인한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그러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장치가 바로 뭡니까? 사회 선천적 우연의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차등의 원칙과 그리고 사회적 우연의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바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죠. 이 두 원칙, 이 정의의 원칙, 제2원칙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온전히 작동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롤스라는 분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우연성에서 비롯하는 불평등 문제가 보완된다면 얼마든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겠다. 이것이 바로 롤스가 지향하는 정의에 대한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롤스라고 하는 분은 정의의 이 원칙 제1원칙과 제2원칙을 통해서 우연성에서 비롯하는 불평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과 무관하게 정치적 권리와 관련한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겠다. 이것이 바로 1원칙이고 사회적 우연의 여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보완하겠다. 이것이 바로 2원칙 중 첫 번째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선천적 우연의 여건으로 인한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하겠다. 이것이 바로 제2원칙 중 두 번째인 차등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롤스라고 하는 분은 정치적 영역 그리고 사회적 영역, 경제적 영역 이 모든 영역에서 우연성에서 비롯하는 불평등을 보완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의다. 그것이 바로 저스티스, 정의다. 이렇게 롤스가 보고 있고 이러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정의의 원칙 제1원칙과 제2원칙을 롤스가 제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롤스의 관점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었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세봄이었습니다.